반갑습니다. 홍정남 박사입니다. 그동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해외 선물을 강의한 지가 벌써 몇 개월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쉽게 그리고 유익하게 강의해 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강의해 드리고 싶은 것이 행보구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투자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 전략적 부분을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도록 하죠. 지금은요, 제가 잠깐 본 강의를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그동안 제가 한 성과를 잠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자를 하였는데요. 그 결과하고 과정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는데, 제가 한 게 이 금요일 날 하고요. 토일은 원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토일은 빼고, 그 다음에 월요일, 화요일, 오늘이 이제 강의하는 수요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 3일 정도를 했는데, 제가 이제 실전부터 교육부터 해야 하는 이제 과정들이 좀 있다 보니까 많은 시간을 여기에 투자해서 할 수는 없었고요. 길게는 뭐 1시간 정도, 아니면 짧게는 한 10분 정도, 요런 정도 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결과 및 과정으로 담았으니까요. 지금 이 내용은 10분에서 1시간 정도 한 결과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를 한번 보시죠. 지금 이제 여기 내용을 보시면 요건 7월 10일입니다. 7월 10일. 오늘이 7월 15일이죠. 예, 그러니까 이게 금요일 날 한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760만 원 정도 수익을 냈는데요. 자, 이렇게 760만 원 정도를 수입을 냈다고 하면 남들이 보면 참 많은 수입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이게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게 해외 선물의 가장 큰 장점이긴 한데요. 항상 얘기 드리지만 많이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것을 반대로 해석하면 또 많은 손실이 짧은 시간에 날 수도 있다, 이런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먼저 철저한 교육과 준비를 하지 않고는 이 세계로 들어오시면 안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제가 얘기 드리지만 760만 원이라는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이죠, 과정. 예, 제가 과정을 잠깐 다시 보여드립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여기 이제 빨간 색깔로 되어 있는 것은 수익이 발생한 것이죠. 이 부분은 보시는 것처럼 전부 다 붉은 색깔이니까요. 자, 여기는 보시는 것처럼 뭐만 발생했다는 거예요? 이익만 발생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요런 색깔은 자, 손실은 발생한 적이 없다를 의미하는 것이니까요. 성과가 되게 좋은 거죠. 결과만 좋은 게 아니라 과정도 보면 이거는 상당한 이제 실력을 갖지 않고는 이제 이런 결과를 만들기는 어렵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다시 보시죠. 제가 2페이지로 이게 이제 과정이 만들어져 있는데요. 여기도 보시면 한 번도 손실을 낸 적은 없잖아요. 이런 거 보면 7월 10일 날 1시간 정도 한 과정은 참 좋았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한 10분 정도씩 한 것들인데요. 짧은 시간에 한 것입니다. 요게 이제 토일 지나서 이 13일이니까요. 요게 이제 월요일 날 한 결과입니다. 한 10분 정도 들어갔습니다. 물론 계약수는 조금 많이 들어간 것인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487만 원 정도 이제 수입이 생겼는데요. 478만 원. 이러면 10분 정도 해서 이런 정도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참 괜찮은 것이죠. 자, 요거는 한 번 정도 제가 진입한 것이니까요. 과정이 많지 않습니다. 짧은 시간 한 거니까요. 요렇게
요런 정도로 이제 끝이 난 거죠. 자, 여기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건 뭔가 하면 해외 선물의 가장 큰 장점은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굉장히 짧은 시간에 많은 수입을 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사실 뭐 10분 정도 이렇게 한다고 하면 10분에 뭐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해외 선물은 속도가 너무 빨라서 어느 때는 이런 정도만 해도 한 번 정도, 1회 정도 진입을 해서 좋은 결과를 낼 수도 있다는 점, 이런 점을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를 드리면 누구든지 나도 저거를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이제 생각들이 드시는데요. 그러나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제가 한번 또 기회가 되는 대로 그런 가정을 이런 정도는 여러분들이 갖는 게 좋다라는 얘기는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요게 이제 월요일 거고요. 요게 이제 14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화요일입니다. 오늘이 수요일이니까 화요일까지 이제 3일 동안 했는데요. 요것도 짧은 기간 들어가 한 것인데 보시는 것처럼 389만 원의 수익을 발생케 합니다. 괜찮죠? 이렇게. 그러면 요거를 과정을 잠깐 보면 과정도 뭐 한 10분 정도 한 거니까요. 길지 않겠죠. 예. 보시면 요렇게 뭐 짧게 이렇게 한 번 정도 나온 거. 요거 15계약을 갖고 한 거니까요. 9개, 5개, 14계약이네요. 14계약을 가지고 단 한 번 들어간 것입니다. 여기 매입일 청산일자 7월 14일이라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렇게 되죠. 한 3일 정도 한 거를 계산해 보면 3일간 한 것을 계산해 보면 처음에 800만 원 정도였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400만 원 얼마? 그 다음에 300 얼마 이랬으니까요. 이거 계산해 보면 한 1600만 원 정도, 요런 정도 3일간의 이제 수익을 발생했으니까 결과를 놓고 보나 가정을 놓고 보나 괜찮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갑자기 나도 저거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시죠? 이게 제가 가끔씩은 제가 공부한 거를 여러분들에게 한꺼번에 뭐 이렇게 전선줄 연결해 놓고 버튼만 누르면 딱 갈 수 있다고 하면 드리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자, 한번 다시 보시죠. 지금부터 이제 강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오늘 이제 하고 싶은 것은 행보구간. 이 말은 행보구간이라는 것은 이제 다시 얘기 드리면 추세가 상승이라든가 또는 하락이라든가 하락 추세에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거라는 것입니다. 즉 강하게 가격이 상승하는 것 또는 강하게 가격이 떨어지는 것, 요 구간이 아니라는 거죠. 자, 이 말은 옆으로 이렇게 가고 있다, 이런 구간을 상승 하락이 하는 행보 구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행보 구간에서는 어떻게 투자를 해야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을까 하는 것인데요. 한번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노하우를 전달해 보도록 할게요. 한번 보시죠. 자, 먼저요. 여기 행보 구간의 형태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이런 뭐 형태에 대해서 뭐 특별하게 많은 얘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니까 이 얘기에 대한 어느 정도 기준을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먼저 행보 구간이 어떤 영역에서 생길까 궁금하죠. 행보 영역이 이런 겁니다. 상승을 한 다음에요, 바로 이렇게 하락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근데 추세가 길 때는 바로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경우가 오히려 드뭅니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이런 방법이거든요.
상승을 했다가 옆으로 이렇게 올라갈지 내려갈지, 즉 상승할지 하락할지 판단이 어렵죠. 이렇게 가다가 두 가지 길을 가죠. 하나는 떨어지는 게 1과정이죠. 그 다음에 올라가는 게 2과정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요 영역을, 자, 상승도 하락도 아니죠. 요거를 뭐라고 한다고? 자, 행보 영역이다. 요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해되시나요? 요게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케이스를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런 거죠. 하락을 하다가 바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지 않고 하락을 하다가 바로 상승하지 않고 여기서 우리 뭐 쉽게 얘기하면 배회를 좀 해야죠. 방향을 정하지 못해서 그러다가 올라가는 케이스가 잃고서 내려가다가 방황을 하다 다시 내려가면 이게 이 과정이죠. 이런 경우 중에 여기에 속하는 부분을 뭐라고 한다? 행보 구간이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많은 분들은 이 행보 구간을 요거를 이렇게 네모칸으로 이렇게 해보면 요게 박스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요것을 뭐라고? 박석권 요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강의를 드릴 때 박석권이나 행보구간 이 말씀을 드리면 이제 같은 의미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요, 행보구간과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은 뭐 대한민국에서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제 혼자 얘기를 합니다.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박석권에 대한 내용은 이제 좀 이따가 자료를 보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먼저 머릿속에서 이동평균선 중에서 60일선을 생각하셔야 돼요. 60일선에 접한 후에 요 상승과 하락을 지속한다는 거. 자, 한번 정리해 보죠. 이평선 중에서 며칠선? 60일선. 이 60일선을 중심으로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얘기입니다. 조금 이따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는데요. 자, 이렇게 먼저 보고 싶으면 요건데요. 여기 파란색 보여요? 안 보여요? 파란 색깔. 요게 바로 며칠선이라고? 요게 바로 60일선이라는 거죠. 근데 행보의 내용을 보면 60일선을 중심으로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왔다가, 그런데 이 60일선을 이렇게 확 벗어나야 되거든요. 상승이면 상승, 하락이면 하락 벗어나야 되는데 벗어나지 못하는 요 영역을 바로 뭐라고? 행보 영역이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셔요? 네. 자, 요거를 다시 위로 살짝 올려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60일선을 중심으로 상승과 하락을 지속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60일선에서 투자를 하실 때 꼭 기억해 두셔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행보 영역이 여기서 이렇게 조금 올라갔다가 조금 내려가고 또 조금 올라갔다 조금 내려가고, 만약 많이 올라갔다가 많이 내려오면 요 영역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요거를 변동이 크죠. 그래서 변동폭이 크다, 이렇게 얘기하고, 요런 데는 변동폭이 커요, 작아요? 그래서 요런 경우는 변동폭이 적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수익을 내려고 하면 변동폭이 커야 될까요? 작아야 될까요? 작으면 쉽게 얘기하면 수익이 많이 안 난다는 걸 의미해요. 내가 여기서 샀어, 매수를 했어. 이만큼 크게 올라야 수익이 내잖아요. 자, 여기서 샀더니 오르다만 해. 그러면 수익이 안 생기잖아. 근데 결론이 뭐냐? 행보구간, 즉 박스권에서는 변동폭이 어떤 곳을 투자해야 된다? 큰 곳을 투자해야 된다. 요 점을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제가
행보 영역은 변동폭이 어떤 곳을 큰 영역을 투자 대상으로 하자. 근데 여기서 기가 막힌 이론이 하나 있습니다. 그 기가 막힌 이론이 뭐냐? 상승이나 하락이 추세가, 즉 상승 추세, 하락 추세가 없다 보니까 이 없는 영역은 그동안 제가 다이버전스 이론에 대해서 참 설명을 많이 들었는데, 다이버전스가 안 맞는 것은 추세가 강할 때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행보 영역은 좀 올라가다 내려오고 다시 좀 올라가다 내려오고 이러다 보니까 강한 추세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말을 잘 들을까요? 다이버전스 효과가 가장 잘 맞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되는가? 행보 영역에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행보 구간, 이 구간에서는 뭐를 활용해서 투자하면 된다? 다이버전스를 활용해서 투자하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즉 다이버전스가 원체 잘 맞으니까 여러분들이 행보 구간을 가고 있다. 그러면 다이버전스를 이용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의 100% 맞습니다. 대신 이 다이버전스는 변동폭이 좀 클 때만 나타나는 거예요. 변동폭이 적으면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안 나타나. 그러니까 제가 얘기 드리는 것이 변동폭이 큰 영역을 찾아서 뭐를 활용한다? 다이버전스를 활용한다. 이해되시죠? 가장 위에는 제가 아까 박스권이 나타나는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봐요. 하락에서 상승 또는 상승에서 하락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이미 설명드렸죠? 네. 자, 이 내용을 가지고 뒤편으로 넘어가서 하나하나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잘 들으시고 많은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게 강의를 하기 위해서 공부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공부하면서 항상 생각하는 게 뭔가 하면, 어떻게 하면 강의를 들으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한번 듣자마자 금방 이해가 될까? 그리고 쉽게 가르쳐 드리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런 얘기를 많이 제가 고민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자, 뒷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를 보시죠. 이게 지금 하고 있는 게 박스권, 즉 행보 구간의 형태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떤 형태가 있냐라고 물으면 저는 이렇게 구분합니다. 이거를 뭐 이렇게 구분하는 분은 없어요. 다만 제가 강의를 하고 또 투자를 하려고 하니까 자기 나름대로 이론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냥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신다면 그냥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봐요. 첫 번째, 변동폭이 어떤 거를? 큰 곳을. 이 말은 상승과 하락이 어느 정도 높이가 있잖아요. 이렇게. 자, 어떠셔요? 이런 경우를 변동폭이 크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이거를 자, 몇 틱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고민이 많습니다. 많은데 이렇더라고요. 저는 여기는 요걸 기준한 게 240틱입니다. 이게 처음 강의 들으시는 분은 중간에 240틱이 뭘까 뭐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데 우리 결론만 가시자고요. 240틱 정도의 변동폭을 이 정도 높이를 가져야만 다이버전스가 발생합니다. 이 다이버전스가 발생한다는 것은 어디에서? 30틱이나 이런 작은 틱에서. 그러니까 이 정도 높이는 돼야, 변동폭이 있어야 작은 틱에서 다이버전스가 발생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상승했다가 내려가는 걸 내가 예측하려고 하면 작은 틱의 다이버전스를 찾아야 된다는 결론이 되겠죠. 이런 부분을 제가 모든 부분에 여러분들에게 다 정답은 못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제가 강의하는 걸 들으시면서 저 양반은 저렇게 활용을 하는구나, 이런 정도를 얼른 이해하셔서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보시죠. 제가 지금 여기서 변동폭이 큰 것, 이렇게 변동폭이 큰 박스권 이랬는데, 요런 게 바로 투자가 어떻다고? 가능한 구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아까 말씀드렸죠? 박스권은 말씀드린 대로 다이버전스 효과가 가장 잘 나타나는 곳이다. 근데 다이버전스 효과가 나타나려고 하면 최소한 변동폭이 어느 정도 돼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240틱 정도에서 얘기 드리면 최소한 30틱에서 다이버전스가 나타나려고 하면 이 길이가 1.5cm에서 2cm 정도는 돼야 됩니다. 그러면 100% 30틱, 사람이 60틱까지도 다이버전스가 나타난다는 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여기서 제가 변동폭이 크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크다는 기준이 뭔지 궁금하시죠? 그러면 작은 걸 보면 되죠. 제가 한번 물어볼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한번 답해 보실래요? 키가 크다라고 하면 그 키가 크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키가 큰 게 뭐예요? 그 말은 키가 작은 놈을 봐야 키가 큰 거를 알 수가 있죠. 똑같은 개념이에요. 여러분, 체중이 많이 나가시나요? 그럼 체중이 안 나가는 놈은 뭐예요? 그러면 체중이 안 나가는 분을 여러분들이 봐야, 아, 이분은 체중이 많이 나가는 분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변동폭이 크다는 것은 변동폭이 작은 걸 봐야 기준이 잡혀지겠죠. 지금부터 작은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여기서 보면, 자, 제가 이제 박스권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행보를 갔는데 여기서 하락을 하다가 이제 드디어 상승으로 갔잖아요. 요 중간에 이렇게 박스권이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도대체 높낮이가 있는지도 잘 모르겠죠? 그래, 안 그래요? 막 흐트러져 있는데, 이러면 변동폭이 뭐라고? 작은 거예요. 변동폭이 작은 거는 투자가 뭐하다? 불가능하다라고 하는데, 투자가 불가능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두 가지 때문에 안 됩니다. 첫 번째, 변동폭이 적으면 첫 번째는 뭐가 안 나타난다? 다이버전스가 출현하지 않습니다. 여기 안 나타나요, 다이버전스. 그러니까 상승할지 하락할지를 예측하기가 불가능하죠.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상승 하락을 예측을 해야 되는데 예측이 안 되니까. 이해되시나요?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상승과 하락의 변동폭이 적은 곳은 절대 여러분들이 진입이 불가합니다. 왜 진입이 불가한가 하면, 여기를 이렇게 한번 보시죠. 이런 곳은 그래도 요만큼 상승해도 요만큼 떨어지잖아요. 내가 여기서 진입을 해서, 자, 샀습니다. 뭐 주식을 사든 자, 샀어요. 매수를 했는데, 그러면 올라가는 게 좀 높으면 보여, 안 보여? 보이잖아요. 그럼 내가 이 끝까지 안 와도 한 3분의 2쯤 왔을 때, 아, 나 요만큼 하면 한 계약을 갖고 예를 들어서 나 10만 원은 버는 것 같아. 그러면 10만 원 벌고 얼른 빠져나오면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로 와보시죠. 여기서 내가 만약에 이렇게 진입을 해서 샀다고 해보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요만큼 올라갔다가 요만큼 내려오네. 요만큼 올라갔다가 요만큼 내려오네. 또 요만큼 올라갔다가 요만큼 내려와. 쉽게 얘기하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데, 요 반복하는 뭐가 변동 폭이 너무 적다는 거죠. 적으니까 이런 거죠. 여기서 샀는데 올라가다 말고 내려오면 이익이 생긴 게 없잖아요. 기다렸더니 또 올라가다 말고 더 내려와.
그러면 이익이 아니라 손실이 생기니까 견디지를 못하는 거죠. 실전 해보셨습니까? 뭐 때문에 못하냐? 이 심리적인 압박이 너무 강하게 다가와서 절대 견디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거죠. 변동폭이 적은 곳은 다이버전스가 안 나타나서 상승 하락에 대한 예측이 일단 안 되잖아요. 예측도 안 되는데 심리적 압박이 너무 크니 중간에 손실을 보고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변동폭이 작은 박스권은 투자 대상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예. 자, 저는 가끔씩 이렇게 강의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처음 접하시면서도 이해가 간다는 얘기를 주시면 저는 갑자기 기쁩니다. 예. 뭐 듣고 나서도 뭐 아는 게 없으시죠? 그래도 자, 가능하면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요거 보시죠. 요거는 변동폭이 혼합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변동폭이 큰 행보 구간이 있고 변동폭이 작은 행보 구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변동폭이 큰 거와 작은 게 합쳐져 있으면 혼합이죠. 이해돼요? 이런 거거든요. 여기를 보면 자, 요런 거는 그래도 변동폭이 어느 정도 있는 거예요. 여기를 보면 요런 것도 변동폭이 어느 정도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여기도 보면 이렇게 가면 변동폭이 어느 정도 있는 거예요. 여기도 보시죠? 이렇게 가면 변동폭이 어느 정도 있는 거죠. 그런데 요거를 다시 안에 내막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를 한번 보실래요? 요런 걸 예를 들어 보면 요렇게 올라갔어. 그런데 요렇게 내려오거든요. 다시 올라갔다 또 내려와. 자, 올라갔다 또 내려와. 이러면 이런 데서 우리가 느끼는 심리적인 압박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이런 것도 한번 볼래요? 여기서 올라가다 말고 내려와서 다시 이렇게. 이게 짧게 분석하면 이렇거든요. 이것도 그렇지만 요런 것도 제가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최소한 다이버전스가 발생하려면 1.5cm에서 240틱을 기준한 거예요. 2cm 정도 돼야 되는데 이거는 너무 작아서 제가 좀 확대를 해 놓은 것입니다. 확대를. 너무 작아서. 그 요 자체가 1.5cm에서 2cm 정도가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이버전스가 안 나타나. 그럼 결론은 어떠냐? 큰 흐름으로 가야 되거든요. 이게 큰 흐름으로. 그러면 큰 흐름으로 가려고 하면 이런 거죠. 여기서 작은 변동이 수없이 있지만 결론은 이렇게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게 쉽지 않다는 거죠. 요게. 이해되셔요?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요 큰 흐름을 잡고 다이버전스를 찾아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될 수는 있는데 그런 정도 되려고 하면 말 그대로 해외 선물의 고수가 돼야 된다. 그 전문가 수준까지 안 돼 있는 상태에서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죠. 말 그대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변동폭이 큰 영역으로 보면 투자가 가능하지만 아까처럼 이렇게 작게 분리해서 보면 이 투자가 불가능한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서 혼합 중에서 변동폭이 크고 적다는 것은 요런 건 큰 건데 요런 건 좀 작다는 거죠. 요런 거는 작다는 거. 이런 경우는 투자하기 불가능하다. 요런 영역. 그래서 가능하면 너무 복잡하면요. 혼합 영역은 어렵다 이러면 안 하면 되죠. 뭐. 좋은 영역도 많은데 굳이 뭐 어려운 영역 가서 고생할 필요가 뭐가 있을까. 그래서 이런 거거든요. 선물을 잘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을 주신다면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수익을 발생케 하는 영역과 수익이 발생할 수 없는 영역을 먼저 명쾌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수익이 발생하지 않은 영역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진입 자체를 어떻게 하시라고?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전문가가 되시고 나면 진입할 영역이 어떤 영역인가를, 그게 비록 20%밖에 안 된다 하더라도 나는 그 20%가 나타날 때까지 뭐 한다? 기다린다. 예, 그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 절대로 수익을 발생시킬 수 없는 영역은 여러분들은 진입하지 않는다. 이 원칙을 꼭 세우시죠. 여기를 잠깐 보시죠. 여기를 보시면 요건 하락이죠. 이렇게 하락입니다. 자, 여기까지 쭉 이렇게 상승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상승하는 요 영역을 왜 박스권에 넣었을까? 상승하는데 그 특징을 살펴보면 이런 거예요. 이게 상승을 하는데요. 여기서 요까지를 잘라서 보겠습니다. 흐름은 상승이 맞죠? 흐름은 상승이 맞습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자,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일정한 높이로 상승과 하락을 거듭해야 하네요. 이런 부분을 박스권 큰 범주에 넣되 상승하는 박스권이다. 뭐 이러면 짓기 나름이죠. 뭐. 이렇게 한번 지어보시죠.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면 좋냐? 큰 그림을 보면 이 저점에서 뭐 하죠? 매수하고 어느 정도 올라가서 이쯤 가서 이 고점에서 팔면 되죠. 뭐 이렇게 매도하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상승과 하락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드리기 위해서 이 화면을 좀 축소한 거예요. 실제로는 이거보다 크기가 훨씬 크다는 거예요. 이게 크기가 크다 보니까 이렇게 상승했다가 예를 들어서 한 2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생겼어. 그런데 여기서 25만 원이 빠져나가는 걸 기다릴 수 없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또 올라간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실제로는 어떻게 되냐? 여기서 매수해서 20만 원 벌고 파는 거죠. 청산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내려가면 기다렸다가 여기서 매수해서 다시 한 20만 원 벌고 다시 여기서 청산하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말 이해되시나요? 자, 요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상승이기는 한데, 이렇게 상승이기는 한데 일정한 높이로 상승과 하락을 거듭하는 것 역시 박스권으로 분류하면 이렇게 하면 되죠. 상승이죠? 상승일 때는 제가 항상 얘기했습니다. 투자 전략에서 낮은 점에서 매수하라. 이해되시죠? 추세는 상승이잖아요. 그러면 낮은 점에서 매수하고 어느 정도 올라가면 고점에서 뭐 하면 되는데 매도해서 팔아버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승을 하는데 박스권을 이룰 때는 저점에서 매수, 고점에서 매수. 내려가는 건 건드리지 말아요. 왜냐하면 이건 결과지 어느 정도 왔다, 요만큼 왔다, 이만큼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상승 박스권에서는 저점에서 매수하고 고점에서 팔아버리는 방법. 내려가는 건 건드리지 말라. 자, 저점에서 매수, 고점에서 매도. 다시 내려가는 거 건드리지 말라. 저점에서 매수, 고점에서 매도.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다만 여기서 전문가가 돼서 이 오르고 내리는 폭이 좀 적을 수 있잖아요. 적을 때는 자, 이게 상승한다는 추세를 읽으면 되죠. 한번 보실래요? 볼래요? 저는 알겠습니다. 이게 뭐 한다는 거를. 이렇게 상승한다는 거. 그걸 어떻게 아냐? 이렇게 하면 되죠. 자, 여기를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려보면 가격이 지금 뭐 한 거죠? 하락했습니다. 이게 240틱입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 요게 이제 MACD라는 기술적 지표인데 MACD가 얘기합니다. 현재 가격은 하락하는 것은 현재예요. 그런데 MACD가 앞으로 뭐 한다고?
상승해요라고 가르쳐 주잖아요. 즉 가격이 미래에는 뭐 한다고? 상승한다고. 미래에는 이 말이죠. 이거를 아까 얘기한 뭐라고? 다이버전스다 이렇게. 즉 다이버전스는 현재는 내려가지만 앞으로 올라갑니다. 상승이라고 예측을 해주니까 이거 말고 이제 다양한 기술적 지표를 많이 봐야 됩니다.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상승이 확실해 앞으로. 다만 박스권일 뿐이야. 이런 판단이 들면 요 저점에서 매수를 해서 위아래로 어느 정도 내려가더라도 감소하고 기다리시면 최고 가격 이 고점에서 드디어 여기서 파시면 되죠. 이해되시나요? 네, 이런 전략이 이제 전문가들 수준에서는 행해지고 있으니까요. 처음 하시는 분들도 작은 수익에 만족하지 말고 끝까지 기다려서 큰 수익을 내신다고 하면 그게 곧 이제 전문가 반열까지 가시는 거죠. 요거는 아까는 박스권인데 상승을 받잖아요. 여기서는 박스권인데 뭐라고요? 하락입니다. 하락. 여기 보시면 요게 이제 보면 뭐 거의 박스권이거든요. 근데 보면 여기서부터 차근차근 내려가요, 안 내려가요? 이렇게. 그렇죠? 네. 요런 게 쉽게 얘기하면 하락 박스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럴 때는 그럼 전략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 이 영역은요. 제가 그 강의의 필요상 줄였어요. 근데 이거는 실제로는 굉장히 이렇게 상승과 하락의 높이가 상당히 커요, 이거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여기서 하락할 때는 항상 고점에서 먼저 팔라고 그랬죠? 고점에서. 떨어지면 저점에서 나중에 사면 됩니다. 그러면 싸게 1만 원에 사서 여기서 2만 원에 판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면 결론은 만 원에 사서 2만 원에 팔았으니 만 원이 남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다 아시는 것처럼 선물, 해외 선물의 가장 장점 중에 하나가 주식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팔 때만 수익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선물은 어떠냐? 가격이 이렇게 하락을 해도 수익을 낼 수 있다. 즉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죠. 그 방법이 하락할 때는 비쌀 때 파는 걸 먼저 하죠. 예, 그리고 싸게 떨어지면 쌀 때 사면 되죠. 이걸 반대로 해석하면 싸게 사서 비싸게 판 거니까 수익이 생긴 것이죠. 예, 제가 그전에 그 얘기 드렸죠. 저는 하락할 때도 돈을 번다고 하길래 그게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거 이해하는데 4일 동안이 걸렸다고. 그래서 제가 많은 책과 유튜브를 보면서 어떻게 하락하는데 돈을 벌어? 말이 되냐?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금방 이해가 가더라고요. 자,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부터 박스권에 대한 형태는 강의가 다 끝났습니다. 다시 이제 보시죠. 행보구간의 투자 전략을 지금부터 하도록 하겠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까 옆에서 사용했던 건데 여기를 보시죠. 여기는 정확하게 지금 박스권이죠. 그래 안 그래요? 이게 박스권인데 요까지 포함을 한다고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박스권이니까 여기서부터 고점, 저점, 고점, 저점 어디든지 자 저점은 매수해서 팔면 되죠. 매수해서 팔면 되죠. 고점은 매도를 먼저 하고 낮은 점에서 사면 되죠. 그런데 이 많은 거를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으니 자 제한된 시간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봐요. 상승했다가 하락하는 가점과 다시 하락해서 상승하는 낮점 두 개 점을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점을 지금부터 이제 보죠.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 구간의 투자 전략. 가 구간입니다. 이렇게 올라왔는데 내려가요, 안 내려가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행보 구간은 다이버전스 효과가
100% 맞다. 그 점을 꼭 기억해 두세요. 행보 구간은 강한 추세가 없기 때문에 다이버전스의 오류가 나타나지 않는다. 자, 가점을 한번 투자할 때 뭐를 봐야 될까 하는 점인데요. 한번 보죠. 뭐. 요게 가 영역이에요. 여기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게 240틱이거든요. 자, 240틱에서 보시는 것처럼 가격이 쭉 올라갔어요, 안 올라갔어요?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다이버전스를 보면 여기 MACD나 자, 소나 모멘텀이라는 기술적 지표가 앞으로 여기는 가격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옆으로 이렇게 행보하죠. 옆으로 행보했다는 것은 앞으로 가격이 뭐 한다고? 하락한다는 걸 의미한다고. 가격이 상승되면 기술적 지표도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올라가지 않고 행보의 길을 택했죠. 그 말은 앞으로 가격이 내려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결국은 요만큼 가격이 내려갔어요, 안 내려갔어요? 내려갔죠. 상승하다가 가격 하락하는 것을 기술적 지표가 미리 예측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제가 240틱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했습니다. 240틱. 그러면 작은 틱은 크게 발생했겠죠. 그래서 제가 여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몇 틱이에요? 30틱입니다. 아까 240틱에서 30틱이니까요. 8분의 1로 줄인 거죠. 틱을 줄였더니 자, 이렇게 쭉 상승했는데 한 예만 들어볼게요.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어때요? 앞으로 내려간다고 예측합니다. 이거를 확대하면 이렇게도 해요. 상승했죠? 이렇게 하면 하락했죠. 그랬더니 이만큼 떨어진 거죠. 뭐 결론은. 많이 떨어졌죠. 30틱에서. 뭐를 통해서? 다이버전스를 통해서. 즉 가격은 상승하였는데 다이버전스는 앞으로 내려간다고 이렇게 하락한다고 예측해서 고점에서 내려가는 걸 예측해 주니까 매도를 쳤더니 이만큼 떨어지더라. 낮은 가격에서 다시 매수했다면 많은 수익을 냈을 것이다. 이해되시죠? 자, 요 두 가지를 지금 봤습니다. 하나는 240틱 다이버전스, 하나는 작은 30틱 다이버전스. 다른 몇 가지 지표를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이거는 보통 뭐 이렇게 방송에서 이 정도는 오픈을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를 보면 이렇게 상승을 하다가 이렇게 이제 하락을 했는데요. 이게 적게 떨어진 것처럼 만만하게 보이죠? 그렇지가 않습니다. 다만 기술적 지표를 여러 개를 넣다 보니까 이게 좀 이렇게 완만해진 거예요. 이걸 빼면 이게 이렇게 떨어지게 된다. 자, 여기 보시죠. 여기를 보시면 까만 선 보이죠? 그냥 우리 까만 선 이거를 쉽게 얘기하자고 기준선이라고 합시다. 근데 여기 보면 밑에 붉은 선이 이렇게 보여요, 안 보여요? 그쵸? 네, 여기 붉은 선이 이제 보입니다. 자, 이거를 보통 시그널 선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기준선 밑에 시그널 선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그렇죠? 요거를 일정한 선을 그어 볼게요. 요게 가가 최고점인데 이 고점에서 이렇게 점선을 쳐보면 여기 까만 선 밑에 빨간 선이 다 들어가 있죠. 이 말은 기준선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시그널 선이 위에서 아래로 통과를 하면 그때부터 하락한다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셋 다 그런 모양을 갖추고 있으니 세 개 다 뭐를 의미한다? 하락한다. 이렇게 의미를 하니 요쯤에서 매도를 치시면 성공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또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게 이제 스토캐스틱 슬로우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구름대가 자 여기서 이렇게 구름대를 이루고 있죠. 즉 여기서 구름대를 이루고 있다는 것은 스토캐스틱 슬로우의 의미는 너무 많이 샀다는 거예요. 구름이 생긴다는 것은. 밑에 이렇게 생긴다는 것은
너무 많이 팔았다는 거예요. 이게 가매도거든요. 너무 많이 사면 팔아야 돼, 안 팔아요? 팔아야 됩니다. 그래서 구름대가 생겼다는 것은 조만간 뭐 할 것이다? 내려갈 것이다. 요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네. 됐죠? 자,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이제 파라볼릭이라고 하는 점인데요. 여기 보면 고점까지는 붉은 점이 생기다가 고점에서 내려가면서 파란 점이 생기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보통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파란 점 2개째 생기면 그때부터 매도하라. 뭐 이런 얘기를 하죠. 즉 이런 여러 가지들을 종합해서 상승 하락을 예측합니다. 이건 거래량입니다. 가격이 올라가면 거래량이 늘어나야 되는데 거래량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하락을 의미합니다. 이런 거를 종합해서 하락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즉, 자, 보세요. 결론. 상승에서 하락을 예측할 때 결론. 하나의 기술적 지표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즉, 다 기술적 지표는 장단점이 있고 한계점이 있습니다. 이거를 보완해서 다수의 기술적 지표를 활용해서 예측하여야 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아까 우리 이제 가점 했죠? 똑같은 논리니까요. 나점을 가볍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 구간입니다. 보시죠. 나 구간이 여기죠? 하락했다가 상승하잖아요. 자, 하락을 하다가 이제 상승을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하락하다 상승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자, 보시는 것처럼. 여기 지금 240틱인데 요거 이렇게 내려봤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렇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다이버전스가 첫 번째 240틱에서 생겼고 요거는 30틱입니다. 자, 하락했죠? 여기는 상승했죠. 올라간다고 예측합니다. 다시 봅니다. 아까와 똑같은 논리로 아까는 위에서 아래를 통과했잖아요. 이번에는 아래에서 위로, 즉 기준선을 시그널선이 통과해서 자, 점을 그어보면 다 위에 있습니다. 이 말은 상승을 의미합니다. 다시 한번 보실래요? 자, 요건 RSI라는 기술적 지표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여기 요 선, 요 까만 선을 파란 선이 이렇게 통과해야 안 해요. 요 통과를 최저점이 되기 직전에 먼저 통과하거든요. 그럼 요거를 보고 아, 조만간 최저점이 만들어지겠구나. 이렇게 예측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아는 분은 이거를 도대체 이해를 잘 못하시겠다는 분도 계신데, 자, 다음 한번 보시죠. 이게 이제 스토캐스틱 슬로우라고 하는 기술적 지표입니다. 여기도 보면 초록선을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통과하고 있죠. 요 점이 바로 최저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최저점을 찾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다. 물론 공부를 많이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선도 조금씩 움직입니다. 계속 상승을 하면 바로 이 선이 최저점을 통과하지 않게 됩니다. 그게 이제 한계점인데 그런 거는 또 나중에 별도로 이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죠. 자, 보세요. 여기 이제 파라볼릭 얘기를 드리는데 이게 최저점이잖아요. 드디어 빨간 점이 생겨야 안 생겨요? 여기서 빨간 점 몇 개 생길 때? 2개째, 2개 생겼을 때 뭐 하시라? 상승하시니까 매수하시라.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 되겠습니다. 어떠세요? 이 강의 들으시면서 이해가 잘 되십니까? 예. 자, 여기를 한번 보시죠. 자, 이렇게 해서 가점과 나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술적 지표를 종합해서 판단하는 방법을 드렸습니다. 자, 마무리 잠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선물의 고수가 되려고 하면 최소한 6개월 정도는 교육이나 경험이나 이런 정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충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무리하게 교육도 받지 않고 경험도 하지 않고
내가 돈을 벌겠다는 일념 하나로 이 세계로 들어오시면 조만간 여러분들이 한강을 찾을 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신중하게 그리고 미리 준비해서 이 세계로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궁금한 게 많으시면 제가 그 길을 여러분들에게 편안하게 안내를 성공할 수 있게 해드릴 테니까요. 언제든지 자문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